오늘은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 보통 파운데이션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인하우스 프로그램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를 사용할 경우에 옵티미제이션 해석을 바탕으로 디자인 및 설계 계산까지 약 10에서 20분 정도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는 기본적으로 제너럴 모드, 플랜트 모드, 그리고 툴킷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모드에는 매트 파운데이션, 아이솔레이티드, 컴바인드, 옥타고널, 스트랩, 그리고 진동 기초가 있으며 이에 관한 설계 코드로는 ACI 코드, BSI 코드, 캐나다 코드, 유로 코드, 인디아 코드, 중국 코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코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후팅에 대한 코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동 기초 타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글 블록 타입, 더블 블록 타입, 그리고 더블 블록 타입 가운데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는 타입에 대해 지원합니다. 머신하중은 왕복형과 회전형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은 솔리드 엘레먼트를 이용하여 해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솔리드 엘레먼트는 오토 제너레이션을 통하여 모델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의 경우 ACI 351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 계산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모드에서는 버티컬, 호리젠털, 링월, 그리고 레터럴 드릴드 피어 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버티컬 베슬의 경우 옥타고널, 사각형, 직접 기초와 파일 기초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호리젠털 베슬의 경우 컴바인드, 싱글, 스트랩 타입에 대한 설계를 지원합니다. 각각의 지원 코드는 ACI 코드, 인디아 코드, ASC 코드, PIP 코드, 그리고 API 코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툴킷 모드를 보시겠습니다. 툴킷 모드에서는 데드 앵커 파운데이션, 드릴드 피어 축 방향 캐패시티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인 파운데이션 설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즉 주니어 엔지니어를 위한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모듈입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 대한 로딩 데이터 또는 형상 데이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드 프로에서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로 정보를 내보내거나 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 스타드 프로로 인풋 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스타드 프로를 이용하는 경우 구조물의 해석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모든 절점에 대해서 전부 혹은 특정 지점에 대해 선택적으로 파운데이션의 설계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하중 케이스의 경우도 어떤 하중 케이스를 파운데이션 설계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결과를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로 내보내기 위해서 Run Start Foundation Advanced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파일이 생성됩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임포트 스타드 프로 버튼을 이용하여 스타드 프로의 원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서 어떤 하중 조합들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불러들일 것인지 선택한 후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파운데이션 설계 위치와 적용된 하중들, 컬럼들의 형상까지
모두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 불러들여졌습니다. 제너럴 모드에서 하중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너럴 모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지드와 일라스틱 푸팅이 있는데, 리지드 푸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페데스털, 즉 컬럼에 적용되는 반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 푸팅의 경우에는 각각의 페데스털에 적용되는 포인트 하중과 각 엘러먼트에 적용되는 포인트 하중, 선하중, 원형, 사각형 또는 비규칙적인 형태의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하중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호리젠탈 베슬이나 버티컬 베슬 파운데이션을 설계할 때 벤더로부터 로딩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벤더로부터 하중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점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디자인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그런 경우 사용자가 하중을 직접 넣어 풍하중을 제어할 수 있고 코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진 하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지진 하중을 넣어줄 수 있으며, 만약 지진 하중 데이터를 받지 못한 경우 베슬의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여 직접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 하중을 자동 생성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드 컨비네이션 및 스타빌리티 팩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 컨비네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하중 조합을 각 스타드 프로에서처럼 만들 수 있으며, 만약 하중 조건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중 조합들을 설계 코드에 맞게 만들 수도 있고, 이때 서비스빌리티 하중 조합과 얼티메이트 하중 조합을 각각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빌리티 팩터의 경우 베어링 캐패시티와 슬라이딩, 오버터닝에 대한 팩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에 의해 각 하중 조건에 따라 이 팩터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105번 케이스에 이 팩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이곳에 1.33 또는 1.0을 각각 고려하시면 실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하중 조건에 따라 서비스 스타빌리티 팩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베어링 캐퍼시티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졸레이트 푸팅, 즉 직접 기초를 설계하다 보면 각각의 아이졸레이트 푸팅에서 경우에 따라 바운더리 범주가 넓기 때문에 각 집안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푸팅들의 깊이나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글로벌 세팅에서 옵션을 선택한 후 집안 데이터로부터 얻게 되는 각각 깊이와 폭에 따른 allowable 지지력을 다음과 같은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푸팅의 깊이가 3.5m이고 푸팅의 폭이 5m인 경우 3과 3.7에 대한 인터랙션의 경우처럼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 해석을 진행할 때 각 값을 서로 상호 보완하게 되어 해당되는 깊이의 값을 자동적으로 산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들어가는 값들은 사용자가 지지력을 직접 계산하여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파일 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형 및 파라메트릭 유형을 이용하여 원형 혹은 사각형 등의 형태로 사용자가 파일 어레인지먼트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디파인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내에 있는 파일에 대한 어레인지먼트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좌표를 알고 있는 경우 각각의 좌표를 지정해서 파일 어레인지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 어레인지먼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에서 25개까지의 파일을 배치하실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메트릭의 경우 서큘러 형태와 렉탱귤러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로우와 스페이스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파일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파운데이션 설계를 통해 파일 어레인지먼트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군말뚝 효과에 의해서 파일 투 파일 디스텐스에 대한 규정들을 설계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워닝 메시지가 뜨면서 파일 투 파일 디스턴스를 조정하실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에서는 오토 메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으로 메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쉬의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메쉬의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옵션에 의해 영역을 설정하실 수 있으며, 이 4가지 옵션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매트 파운데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렉탱귤러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창을 보시게 됩니다. 사용자가 설정하고자 하는 영역의 시작점의 좌표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에 대한 랭스와 폭을 입력한 뒤 연직 방향의 엘리베이션을 입력을 하면 우선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영역은 해석을 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메쉬를 생성하기 위한 영역 설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을 설정한 후 내가 어디까지 메쉬를 생성할지에 대한 바운더리 설정과 필요한 홀의 위치를 정해주게 되며, 매트 파운데이션을 설계하다 보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중에 지질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매트 파운데이션의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위즌 기능입니다. 여기서 메쉬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트 메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사각형, 사각형과 삼각형의 혼합, 삼각형 형태의 메쉬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파일의 로케이션을 설정해주면 정확히 그 위치에 절점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드 프로나 다른 툴을 사용할 때 메쉬를 생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곤 하는데요.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안에서는 지금 제가 테스트 모델링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대략 1, 2분 내에 다음과 같은 메쉬를 생성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일과 파일의 스프링 컨스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초의 경우 사용자가 집안의 스프링 상수를 계산한 뒤 집안 스프링의 개수를 직접 넣어 주실 수 있지만, 계산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allowable bearing capacity와 safe factor와 지점 치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버튼을 눌러 아래의 창에 직접 입력해 주시고 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밸류 값이 자동으로 위에 입력되게 됩니다. 파일 스프링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계산한 파일 스프링 상수를 넣어 주실 수 있는데, 이때 핀 타입과 픽스 타입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하실 수 있게끔 인풋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 및 디자인 탭입니다. 어널리시스 버튼을 누르면 해석이 진행되는 창을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에러나 워닝 메시지 혹은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해석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래 아웃풋 창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에서의 디자인 펑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브, 즉 푸팅 디자인을 위한 파라메트릭 창이 추가되었고, 일라스틱 파운데이션에서 빔을 모델링할 경우 페데스탈을 제외한 일반적인 타이거더들을 넣는다든지 푸팅 내에 거더를 넣을 때 빔에 대한 옵션들도 추가되었습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을 설계할 때 커팅 다이어그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의 어떤 선상을 선택한 뒤 그 부분에 대한 단면 또한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은 탑, 바텀, 종방향과 횡방향에 대한 그리고 펀칭 시어까지 설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페데스탈의 시점과 종점을 커팅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뒤 디자인하기 위한 정보를 체크하게 되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하중 조건과 힘들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옵션을 체크한 뒤 디자인 탭을 누르게 되면 커팅된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졸레이션 푸팅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졸레이션 푸팅 혹은 푸팅을 디자인하다 보면 지금은 페데스털이 10개 내외가 위치하고 있지만 파이프렉 100m 혹은 200m 그보다 더 많은 푸팅을 설계하게 될 때 각각 파일 사이즈에 대한 그룹핑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Show Actual Size를 실행하게 되면 실제 계산에 의해 나온 각각 푸팅의 사이즈들을 테이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네 포인트에 페데스털을 그룹 네임 P1이라는 그룹핑 디자인을 하고자 하시면 그룹핑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디자인 혹은 해석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같은 사이즈의 푸팅을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리포팅 툴을 살펴보겠습니다. 캘큘레이션 시트는 아까 임포팅했던 각각 푸팅 넘버에 따른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가 나열된 서머리 테이블이 제공되며 그에 따른 레인포스먼트 서머리 테이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작용하는 베어링의 영향 또한 지금처럼 카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계산서도 어떠한 공식에 의해 계산되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큘레이션 시트의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과 같이 10개의 푸팅을 설계하였고 그 중에 Isolated Footing 1번을 클릭하면 1번에서는 어떤 디자인 체크를 하였는지 보여주며 또한 아래의 메뉴상 1.2
어플라이드 로드 툴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되는 칼큘레이션 시트도 직접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드로잉의 경우 디테일 드로잉과 GA 드로잉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드로잉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색 또는 선의 디테일을 CAD 형태로 변경하고자 할 때 컬러 탭 버튼 그리고 라인 버튼을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의 워크플로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의 워크플로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모드를 선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제너럴 모드, 플랜트 모드, 툴킷 모드가 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드를 사용자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신 뒤 Create Job 버튼을 클릭하시어 필요한 기초 타입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Isolated, 파일캡, 매트, Combined 등 여러 푸팅 중 필요한 기초를 선택한 뒤 이 잡에 대한 어떠한 하중 조합을 설계에 적용할 것인지에 결정하여 Create Job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 단계 역시 완료됩니다. 물론 Run Analysis 하시기 이전에 기초에 대한 지오메트리라든지 머테리얼 프로퍼티를 설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옵티미제이션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각각 하중에 의한 기초의 사이즈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따라서 옵티미제이션 설계에 의해 기초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사이즈를 각각 조정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결과값 계산서를 리뷰한 뒤 드로잉을 리뷰하시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사용자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추가적인 문의사항 혹은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벤틀리 시스템즈의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담당 엔지니어에게 이메일 혹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